반갑습니다. 종로학원 수시전략연구소장 조정숙입니다. 오늘은 그 대치 세종학원에서 윈터스쿨 관련으로 설명의 연사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수능 고사 성적이 나오고 그리고 수시 합격 발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불수능 대비 예비 고 1, 2, 3 학년별 대입 수시 정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대 경영학과 그 한 2등급 정도 되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수시에. 그리고 3.9에서 4등급 가까이 되는 그 외고 학생인데 연세대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1.7 정도 되는 학생도 약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오늘은 또 세종학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강남구 소재 그 일반고등학교 진학부장을 하면서 다년간 입시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특히 수시에서 의치대 관련으로 합격을 많이 시켰습니다. 의학 관련으로.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도 뭐 컨설팅을 통해서 입학생들을 이제 잘 합격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여러 가지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지금은 종로학원에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특별히 이제 수시 전형에서는 그 학생부 관리, 자기소개서 특강, 또 MMI 그 면접 지도라든가 그리고 수시 정시 컨설팅을 통해서 또 전국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그 진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대학 진학 성공 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합격 메시지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합불 사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입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로학원 대입 컨설팅 프로그램을 잠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진학 성공의 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죠. 다양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재의 교과나 그 비교과 수준 파악입니다. 우리 학생. 응?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잣대로 객관적인 성적을 분석을 해서 수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또 정시는 어디까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데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종로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세종학원 같은 데서 배치교사표가 있거든요. 그런 그 배치교사표를 통해서 또 컨설팅을 하다 보면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현재 이제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학과에 지원을 할 것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과 이제 그 학과 정도를 정하게 되면 수시로 유리할지 정시 유리할지는 이제 일단 재학생들은 수시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서 개인별 1:1 맞춤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수시를 점검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종로학원에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학생이 서울대 합격했다고 그랬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오빠를 제가 이제 7월 말쯤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 가지고 왔을 때 자기소개서 이제 지도를 하고 그러면서 면접 지도 해가지고 서울대 MMI 면접 지도해서 수의학과 합격을 했는데 그 동생을 또 1학년 때부터 제가 지도하게 됐습니다. 이 동생 같은 경우는 사범대 계열로 가고 싶어 해서 또 교육 동아리를 했고 봉사활동도 그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12월 초에 와서 이제 의대를 진학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교사 이렇게 다 대부분 이제 활동도 그렇게 해왔는데 의대로 이제 의사로 바꿔야 되니까 굉장히 쉽지 않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제 그 교사를 이제 교수로 바꾸고 통합교 과학이 있으니까 거기 통합과학에서 이제 좀 의학 관련도 좀 발표도 좀 하고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하지 않았으니까 교육 동아리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에서 이제 의학 관련으로 이제 책도 좀 더 읽고 이렇게 해서 1학년은 보완을 하고 2학년 때 동아리를 조금 바꾸고 자율 동아리를 또 하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세심하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3학년 때 이제 지원을 했죠. 이 학생이 인천에 살기 때문에 인하대 아주대 지원했고요. 그리고 서울대 직윤, 그 다음에 고려대, 단국대, 경희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하대 아주대는 1차에서 불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직윤하고 고려대는 1차 합격했지만 수능이 안 돼서 최저를 못 맞췄어서 이제 고려대는 불합격을 했고요. 단국대, 경희대, 서울대인데 어쨌든 단국대 먼저 면접 준비해서 보고 서울대 준비해서
와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 밑에 나와 있지만 진짜 될 줄 몰랐는데 너무 이제 감사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렇게 오빠랑 그 동생 둘 다 서울대 의대와 수의학과를 지원해서 이 집은 행복한 또 서울대 학생들이 자제분들이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이제 지방에서 조금 이제 학교 레벨은 조금 낮다고 할까요? 그런 데라서 서울대 지금 지원하는 학생이 성균관대에 지원하면 합격한 적이 없다고 해서 제가 성대를 지원하자고 했더니 학교에서 말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랑 진학부장님이. 그런데 올해는 틈새다 블라인드 학생보다 그래가지고 지원하게 해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보면 중간에 보면 작년 서류 그대로 넣었는데 서울대 의대 합격한 경우죠.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지방에서 온 학생인데 가톨릭 의대, 전남 의대, 경찰대까지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자, 왼쪽에 서울대 붙었어요 하고 이제 고대도 붙었고 그랬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인문계열 학생 중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계통으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영어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고 글쓰기도 잘하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학생인데 고집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설득하다 이제 서울대를 언론정보 이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안 돼서 저한테 이제 보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학생과 이제 열심히 얘기하다가 그러면 애니메이션 계통으로 앞으로 이제 미디어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할 거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철학이나 이제 미학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미학으로 공부하면 어떻겠냐 하면서 이제 학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학과 가기로 하고 서울대 인문계열을 썼고요. 그리고 연세대는 이제 하스 계열은 제가 보냈고 국제 계열은 영어를 잘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언론정보 쪽으로 자기가 다 넣겠다 그래가지고 4개를 지원을 했는데 면접형 예전에 그죠 활동우수형 그리고 논술까지 언론정보 쪽으로 했고 고려대는 미디어학부 지원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수능이 고려대학교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 이하는 안 넣었죠. 그런데 발표가 이제 제일 먼저 수능 전에 그 제가 지원하라고 했던 국제계열의 하스 계열 합격을 했고요. 그런데 면접형이랑 활동우수형 1차에서 불합격했습니다. 이 학생 1.1이 안 넘어가요. 1점대 초반입니다. 그런데도 그 학생부도 굉장히 빵빵하고 자기소개도 되게 훌륭하게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서 불합격했죠. 그래서 내가 전화 왔길래 그거 봐라 쉽지가 않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서울대 직윤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B 학생 같은 경우는 또 수의학과 합격한 케이스죠. 자, 합불 사례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합불 사례 A와 B 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대가 비슷합니다. 1.8 가까이 되는데 A는 지방 학생이고 B는 이제 서울 강남권에 좋은 K 학교 학생이에요. 만난 시점이 다르죠. A 학생은 이제 7월 10일경에 만났고 B 학생 같은 경우는 어머니랑 만난 게 10월 중순이고 I랑은 정시에서 만났습니다. 컨설팅에서. A 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줬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토요일 날 SRT 타고 여름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지원하고 싶니? 그랬더니 성균관대학교나 건국대 정도 합격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학생이 굉장히 반듯도 하고 그다음에 성실한 데다가 학생부 내용이 좋아서 같이 이제 얘기를 진행하면서 상담을 해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양조장을 이제 경영하시다가 폐업을 신청을 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가 전통문화 계승과 상위 경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머지 이제 7월 말 또 8월 말까지 학생부 우리 관리할 수 있죠. 그래서 독서 활동도 좀 하고 보고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작성해서 발표도 하고 그래서 학생부도 잘 하고 자기소개서 잘 써서 지원을 했습니다. 우선 연세대는 하스 계열로 지원을 했고요. 고려대는 경영을 좀 넣기에는 성적이 부족해서 식품자원 경제학과로 했고요. 그리고 서울대는 우리 이제 한번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질러보자 해가지고 서울대는 이제 고고미술 사학과를 넣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 광주에 있는 학생인데 광주 교육청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학생도 이렇게 서울대도 갔다. 이 학교 학생이 전교 1등 정도도 서울대 가거나 말거나 이런 정도인데 거의 문과에서 한 7등 정도 하는 아이가 서울대 합격했으니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주변에 있던 학교에 있는 어머니가 아까 그 광주에서 온 학생 SRT 타고 온 학생 어머니가 경찰대랑 이제 가톨릭대 의대 합격한 학생 그 학생이 이제 그 뒤에 온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이제 광주에서도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그 뒤에 제가 대구에 가서 광주에서는 이렇게 난리가 났다 그랬더니 대구에서도 줄줄이 와가지고 이제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B 학생 같은 경우 서울의 K고등학교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거기 학교에서 전교 6, 7등 하니까 잘하죠, 문과에서.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 어머니를 10월 달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연세대랑 이렇게 넣었는데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정시 컨설팅을 하러 와라 이렇게 했더니 수능 보자마자 이제 수시가 이제 안 되고 하니까 홍콩에 있는 누나까지 대동해가지고 학생 붙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컨설팅을 처음 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자기 주도 학습을 잘해왔던 친구고, 그리고 토론이나 영어 말하기도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강남권에서는 그 말하기 대 영어 말하기 대 하면 거의 전교생이 참여하는데 한 500명 정도 강당에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제 영어 주제나 뭐 테마를 주면 거기서 말하게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고 하는 친구예요. 토론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고 이제 본 아이한테 믿고 이제 또 학교에서 잘 지도하니까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전략이 잘못된 거죠. 입시 전략이. 그러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불합격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이제 5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을 때 성균관대학교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A와 B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죠. 성적대는, 내신은. 근데 수능도 이제 뭐 거의 비슷하게 잘 나오는데, B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대 못 가라는 법이 없어요. 연세대 이상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략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를 합격하는 경우에 위에 있는 학교는 아까도 얘기했던 메시지에 있었던 가톨릭대 합격한 서울대는 치전을 합격을 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보면 리더십, 비교과 리더십 수능이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학급 회장도 했고 학년장도 했고요. 그 밑에 있는 학생도 대구에 있는 학생인데 위에는 강주에 있는 학생이고, 대구에 있는 학생도 이제 그 학생의 부회장도 하고 이렇게 리더십도 돼 있고 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그 다음에 뒤로 가게 되면, 위에 있는 학생인데, 이 학교 학생이 그대로 이제 연세대를 합격하고 서울대는 직윤해서 그 지역에, 대구 지역에 조금 이름 있는 학교 학생이 됐거든요. 근데, 직윤해서 면접도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이라서, 이렇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넣어가지고 합격을 하는 케이스인데, 뭘 저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냐면, 일반고 학생하고 이제 자사고 학생 둘 다 N수생, 재수생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서울대를 이제 1년 지나서 다시 넣은 거죠. 학생도 똑같이 해가지고 자기소개서 좀 바꿨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일반고 학생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특히 이 학교 학생은 3명이나 1차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제가 지도하는 제 학생도 합격을 했고, 얘가 작년에 지도했던 N생도 합격을 했고 해서 3명이 같은 학교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이 학교는 사실은 경북대 의대 말고는 그 전에 제가 지도했던 친구들, 학생들 이제 경희대, 고려대 오면서 연세대 이렇게 서울대까지 합격을 시켰는데, 그 전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못했던 학교인데 지금 핫해져가지고 그 지역에서 거의 상위권 학생들이 이 학교로 이제 전학이 아니라 입학을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돼 있어서 했는데 3명이나 1차에 합격한 거죠. 근데 B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S라고 하는 유명한 자사고의 전교 2등짜리예요. 보통 1, 2, 3등이 이제 결국은 서울대, 의대 일반 전형에 합격을 해왔는데, 서울대 일반 전형에 1, 2, 3등이 1차 합격 블라인드 학생 보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해 넣었는데 이 학생도 떨어졌습니다. 불합격했어요. 그리고 아주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예전에 생각했던 자사고 학생들이, 물론 올해 서울대도 8% 이상, 40% 이상이 50% 가깝게 합격을 자사고 통합과 학생들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블라인드라는 게 있어요. 블라인드라 보면은 이제 아까 지방에 있는 이름 없는 학교 학생들이 3명이나 서울대 의대 1차 합격하는 것처럼 조금 이제 그동안에 소외를 받았던 그런 학교 학생들도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블라인드 학생부에서 유리하게 또 합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으로 교과활동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1, 2학년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활동할 때 전공 관련으로 좀 심화해서 보고서 제목도 전공 관련으로 좀 넣어서 발표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특별히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련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전공 관련으로 좀 심화해서 이렇게 쭉 1학년 때부터 진행을 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봉사활동이나 수상대회라든가 독후활동 이런 것들을 예비고 1, 2 학생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래도 지금 고3 학생들처럼
그대로 진행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면접에서도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고등학생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학습 활동 이외 이런 활동들도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이나 독후활동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인성도 기르고 그리고 학업적 잠재력도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도 강조했듯이 학생부 관련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학생부 자체가. 그래서 학업 관련 전공 적합성 관련 활동을 1학년 때부터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또 확장되는 활동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3 같은 경우 또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있어서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지만 예비 고1, 2는 학생부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학생부 관리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학부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또 종로학원에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고 학생도 있고 과학고 학생도 있고 그리고 국제고 학생들도 있고 또 대안학교 학생, 검정고시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학교 학생들 하다 보니까 여러 학생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노하우가 또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학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종로학원 대입 컨설팅 종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 1회 컨설팅, 완클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객관적인 어떤 성적이라든가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수시나 정시 어떻게 이제 맞춤형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그런 안내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연관 컨설팅이나 단기 이런 이사회 컨설팅을 안내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관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8회로 되어 있지만 8회를 만난다는 게 아니라 1년 3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을 수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카톡이나 메시지, 메일, 전화, 아니면 비대면, 대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최적화된 어떤 시스템, 최적화된 어떤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등급대 학생들도 연세대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2등급 넘어가는 2등급 중반이 되는 학생도 서울대 경영 합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또 컨설팅을 통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특강이라든가 MMI 면접, 1대1 면접도 제가 지도했고 그리고 일반 면접, 인문계 면접이라든가 심화 면접 이렇게 지원을 인문자는 할 거 없이 일반 면접 또 지도를 하고 있어서 전방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면접까지 해서 완벽하게 수시 지원을 이제 돕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엔 정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정시 컨설팅을 잘 해야 또 수시 지원도 잘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컨설팅에서도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점도 놓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어떤 특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1대1 맞춤 전략으로 지금까지 잘 지도해 왔습니다. 제가 믿고 또 잘 따라오는 학생들은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노하우를 또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학원은 이렇게 수시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학습적인 면으로 이제 도움을 받고자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1대1 컨설팅을 통해서 맞춤형을 하고 싶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이제 소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이제 국영수, 과탐, 사탐 이렇게 진행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소그룹으로 3명 이렇게 3명 소그룹 이렇게 이런 정도 내에서 지도를 하면서 종합반 형식으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리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1대1 또는 맞춤형으로 이렇게 소그룹을 하기 때문에 그런 특장점을 살려서 자기의 어떤 잘 안 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더 잘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좋은 결과를 냈는데 앞으로 또 이 학원, 세종학원도 잘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또 저도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올해 또 다시 시작하는 새해에 또 만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